예, 우리 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적이 나오죠. 이 목적이 가로넣기 형태로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상품성 향상.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요게 목적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안전성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시켰더니 농업인의 소득은 증대되고 소비자는 보호되더라. 제가 굳이 이걸 지금 써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존에 이런 그 지문이 지금 목적에 관련된 지문이 이 가로넣기 형태로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기존에 가로가 쳐졌던 위치들입니다. 안전성 확보라든가 상품성 향상, 농업인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 이런 위치에 가로가 쳐지고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문제들이 곧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일 먼저 농산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사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 제가 지금 교재 내용을 전부 다 읽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출제되고 출제 가능성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물류표준화. 물류표준화가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시험 보는 그 과목들 중에 뒤에 이 표준 규격이라는 게 나오죠. 이 표준 규격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 규격화 시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니까. 하지만 농산물은 어때요? 이 한 가지에서 열리는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준화 시키겠다 해놨어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표준화 시키는 방법을 등급 규격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농산물을 표준화시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내용 한번 보죠. 이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여기에서 가로가 쳐진 경우들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용기, 설비, 정보. 그래서 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기기, 용기, 설비, 이 정보 요 사이에서 가로가 각각 한두 개씩 쳐지면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하고요. 호환성, 연계성 여기에 가로가 쳐져서 가로를 채우시오. 그래서 지금 물류표준화라는 이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가 쳐질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수관리라든가 이력 추적 그리고 지리적 표시 이러한 내용은 뒤쪽에서 각 그 강론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0번에 유해물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유해 물질 요것도 이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이 형태가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총리령으로 정해놓은 것들 나왔습니다.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해서
8가지의 이 유해 물질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거죠. 유기오염 물질. 근데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그래서 단순한 유기오염 물질은 유해 물질로 보지 않지만 잔류되는 것들은 유해 물질로 보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심의회. 심의회가 있고 이 심의회 아래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각각 그 구성이라든가 의결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농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이 농수산물 품질 관리 심의회를 둔다. 그래서 소속은 농림부 장관이 되겠어요.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 그리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심의회는 이 위원장 및 이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허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놨습니다. 이 교육부, 이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중 해수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해서 다음 중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요즘은 이제 그 문제 출제 유형들이 단순하게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이 조건들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모두 고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다음에 단체 및 이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수협중앙회,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협회, 그리고 농어촌경제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비자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명된 사람 역시 위원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더라는 얘기고요. 디귿번 한번 보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해서 이러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임기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번 심의회에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7번에 이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이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법적으로 둬야 되는 분과위원회가 하나가 있었죠. 얘는
법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무조건 둬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분과위원회는 무조건 법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죠. 6에 따른 지리적 표시 심의의 분과위원회 및 7에 따른 분과별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이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심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심의를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의 직무들이 쭉 1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표준규격이라든가 물류표준화부터 시작해서 12번에 보면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까지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더라 해서 심의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규격입니다. 표준규격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표준규격이라는 것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오지만 앞에서 일단 나왔으니까 내용을 보고 갈게요. 표준규격이라는 것은 이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규격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품목이나 품종,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과, 배, 뭐 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품목입니다. 근데 사과 중에서도 우리가 뭐 그 후지 사과, 뭐 홍록, 홍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과라고 얘기하면 품목, 그리고 뭐 후지, 홍록, 홍옥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 중에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품목, 품종에 따라서 이 필요 항목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등급 규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필요 항목이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8가지의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품목이나 품종 특성에 따라서 이 8가지는 달라집니다. 우리 등급 규격에 가보면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낱개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5개 항목을 가지고 특상 보통하고 등급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필요 항목은 낱개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뒤쪽에 뭐 포도다 그러면 나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필요 항목은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 지문이 이 8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달달 외워서 갔더니 허를 찔러서 출제위원들이 어찌 보면 거저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허를 찔러서 여기에다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하고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했더니 막상 시험장에 가신 분들이 이 8가지 뭐 신선도 건조도 해가지고 쭉 그것만 달달 외우고 가신 분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더라? 특상 보통을 못 채우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산물에 이렇게 품목, 품종 특성에 따라서 특상 보통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출하를 하면 우리가 표준 규격 품으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농산물에 전부 다 이러한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등급 규격 내가 농사지은
이 품목이 등급 규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농사지은 이것도 표준 규격품으로 팔 수 있게 등급 규격해줘라 라고 민원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모든 농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등급 규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 등급 규격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많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실 때 외울 게 겁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예외를 뒀습니다. 그래서 포장 규격이 사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포장 규격의 내용을 봤더니 제일 먼저 거래 단위, 포장 재료, 포장 치수,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표시사항을 말한다 해서 이 6가지를 우리가 포장 규격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등급 규격이 없는 것은 거래 단위, 포장 재료, 포장 치수,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표시사항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단위라든가 이 각각의 세세한 내용은 법에서 보지 않고 뒤에 이 표준 규격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 법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죠. 표준 규격 해서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다 해서 목적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 법의 목적과 표준 규격의 목적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표준 규격의 목적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실현. 이 세 가지가 표준 규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과 표준 규격의 목적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 법의 목적과 표준 규격의 목적이 가로를 채울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준 규격의 제정에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쪽에서 보지 않고요. 뒤쪽에 표준 규격 파트에서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3번에 표준 규격의 고시입니다. 농가원장 그리고 수품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 규격의 고시권자가 고시를 개정이나 폐지할 때 누가 하느냐? 농가원장. 그래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하겠죠.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산물 품질관리원장. 그리고 농산물 중에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산 관련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가원장 그리고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하더라. 해서 고시권자가 누군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시 방법도 뒤쪽에 표준규격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부터 보도록 하죠. 우수관리하면 우수관리라는 개념은 GAP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산물의 인증을 보면 크게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은 그 친환경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루고 있는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GAP에 관련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증과 GAP의 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이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관련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산했느냐 해서 유기자재만 이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이 유기농산물, 그리고 이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생산한 농약을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무농약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GAP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GAP는 어찌 보면 농산물의 해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학후 관리 쪽에서 해썹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 해썹이라는 개념을 보면 해썹이라는 것은 어떠한 식품의 상품화 공정상, 그래서 식품의 상품화 공정상 이 각 공정별로 어떠한 유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HA의 개념이죠. 유해 분석의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알아보고 나서 CCP, 중요 관리점을 정해서 관리하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산물은 어떠한 이 상품화 공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수확해서 그대로 출하를 하는데 어떠한 식품으로 상품화를 시키는 게 아니죠. 그대로 출하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농산물에서는 해썹이라는 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는 해썹을 적용하고 있어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도축의 과정들,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도 이 우리가 어획해서 어획 이후에 얼리고 또는 어체를 처리한다거나 이러한 그 과정들을 어떠한 상품화 공정으로 보기 때문에, 식품의 상품화 공정으로 보기 때문에 축산이나 수산물은 해썹을 적용하지만 농산물에서는 해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AP라는 개념은 농산물의 해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농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가장 많이 일을 하시는 쪽이 사실은 GAP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품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서 이 GAP 심사원 인증 교육을 받게 되면 지금 전국에 약 한 60여 개의 GAP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 어떠한 기존의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들, 지금 우리 농품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약 한 60% 정도가 농협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농협 직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취득해서 농협을 들어갔든지 해서 한 60% 정도가 농협이고, 그리고 한 20% 정도가 농업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합격 인원 중에 약 한 80% 정도가 이런 농협이나 어떤 농업 관련 공무원, 그래서 이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농산물 유통회사,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유통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아예 연세가 약 60대 중후반 이후 70 넘으신 취업 정년기를 지나신 분들이 빼고 나면 실제 취업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존의 취업 대상자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취업돼 있는 데가 GAP 인증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취득하신 이후에 이 진로를 알아보실 때 이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죠. 이 우수관리의 인증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우수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해서 이 우수관리에 대한 고시권자는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준규의 고시권자는 농관원장, 산림청장이었는데 이 GAP는 이 고시권자가
농림부 장관이다. 그래서 각각 이 업무에 따라서 고시권자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지정된 이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우수관리 인증 신청 불가사유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불가사유들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먼저 우수관리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 GAP 인증을 받고 인증 취소가 된 다음에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더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119조 또는 120조 벌칙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지금 119조나 120조는 사실 GAP 인증과 관련된 GAP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GAP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3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 7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럼 7 내용 한번 볼까요?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 대상 품목, 절차 및 표시 방법 등 우수관리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고시권자 농장 그리고 세부 사항도 역시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증 기준 한번 볼까요?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관리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농가원장이 고시한다. 그리고 대상 품목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대상 품목은 이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한 농산물을 한다. 그래서 이 대상 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전부 다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인증 신청서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신청 관련 서류입니다. 첫 번째는 우수관리 인증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유해 요소 관리 계획서.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GAP를 얘기를 할 때 식품에서는 해썹의 개념을 농산물로 옮겨온 거다 했죠. 그래서 이 해썹을 보면 각 공정부별로 어떠한 유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해썹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의 해썹의 개념으로 보니까 유해 요소 관리 계획서.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서 어떤 선별, 포장, 유통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떠한 유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리하자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산자 단체 또는 그 밖에 생산자 조직의 사업 운영 계획서. 그래서 사업 운영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청 자체는 개인과 단체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개인이 신청할 때는 사업운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단체가 신청할 때는 사업운영계획서를 같이 제출해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표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이 유효기간은 이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품목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서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인데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경우에 인삼은 5년, 약용작물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인증의 취소입니다. 이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후 조사, 점검,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면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표시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억에서 디귿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해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두 번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준을 지키지 않 기억부터 디귿이 아니라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니은은 이 취소가 아니라 바로 취소가 아니라 이 표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디귿 전업, 폐업 등으로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서 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 요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취소. 그리고 전업이나 폐업 농사 이제 안 짓겠다 하면 더 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고 그 외에는 이 취소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 업무 정지를 표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은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